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한번 지자체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 내에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유치전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제대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특성을 살린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립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이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로 뛰는 도시문헌학자입니다. 김시덕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장하는 인문학자로 잘 알려져 있으신데 요즘도 지방 많이 다니십니까? 예. 가보시니까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뭐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만 네. 뭐 전체적으로 내년 지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느낌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선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느낌이 그렇죠. 어떤 느낌이란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두 가지 이제 저는 이제 도시 문헌학자다 보니까 플랜카드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네. 요즘 들어 두 가지가 많이 보여요. 하나는 어떤 기관 달라.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 같은 경우는 그가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네. 소외를 받았으니 네. 뭔가 의료원을 달라라든지 아하. 그게 하나 있고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인사말 있는데 뭐 어디 농협 중앙회 전 이사 네. 이런 분들이 인사말을 걸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출마하는 분들이구나. 아하. 그런 냄새가 싹 나서 네. 이제 분위기가 됐다라는 무르익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이제 지방 살리기, 지역 뭐 살리기 정책을 이제 매 네. 정부마다 내놓긴 해 왔는데 글쎄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자가들에 가까운 분들이라 그래서 오를 때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세컨드 하우스 같은 별장식으로 구입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주택자 예. 그 특례를 예.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주택에 주는 그 그렇죠, 세컨드 홈 그렇죠. 정책을 예. 발표했는데 그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세컨드 홈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난 민주당 정권 때처럼 이제 그 규제를 받지 않는 곳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네. 결국은 그러면 수요가 한정이 되죠. 그렇기 어. 때문에 특히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에 네.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돈이 몰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는 지금 없는 그렇죠. 것 같고, 근데 아직 그렇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지역이나 지방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듣고 다니실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하던가요? 결국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일자리, 그러니까 산단 공단을 달라. 네. 하나는 KTX 같은 교통망을 달라. 네. 그리고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뚫어달라, 뭐 네. 지하화해 달라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교통망과 일자리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이제 사람이 모일 텐데 그렇죠. 사실 뭐 젊은 사람이 없고 또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자체는 이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돼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는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당장 이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 또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정부도 의지가 있는 거고 사실 쭉 돌이켜 보면 행정수도를 만들기 시작한 노무현 정권 이래로 네. 이명박 정부 말고는 모든 정부가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요동쳤던 게 현실이죠. 네. 근데 이번에도 잘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는 지켜보자. 그 지방선거 끝난 뒤에도 움직임이 있으면 그건 진심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이게 본인들 의사가 있어도 네. 결국은 도시들끼리 경쟁도 심하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이번에 무주에 간 태권도원 같은 거, 그 태권도원 하나 만드는데도 거의 피 터지게 경쟁들을 하거든요. 뭘 만든다 그러셨어요? 태권도원이라고. 태권도 원? 예, 태권도 관련. 네. 뭐 소림사 같은 개념입니다. 네. 결국 무주에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데요, 그게? 가보면 꽤 큽니다. 이- 산속에 크게 이렇게 시설 같은 게 들어있는 코엑스보다 작은 정도? 아, 그럼 제법 크네요. 예. 근데 만들고 나면 결국은 네. 그냥 시설이에요. 그렇게 흥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몇 년간 전국이 시끌시끌했거든요. 하물며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간다는 거는 훨씬 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네. 이건 중앙정부가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되는 문제만도 아니라는 거죠. 아. 그 말하자면 교통정리가 좀 돼야 되는 문제다. 네. 일단 비용도 문제지만 그렇죠. 다른 여러 그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비용은 부차적인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의지죠. 중앙의 의지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이 필요한데 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잘 안 되지 않으면은 결국 좌초합니다. 그래서 매번 정권마다 추진해 왔었어요. 근데 매번 안 되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갈등이. 네. 뭐 지난 정권도 이제 뭐 끝났습니다만 하려다가 2차 공공연 이전 같은 것도 발표를 결국 못 했거든요. 네. 계속 미뤘고. 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아마 내년 지선을 앞두고 네. 일단 보낸다라는 발표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보낸다라는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계속 언젠가 보낸다는데 네. 이제 내년 언제까지 후보 공모를 한다라는 말만 나오면은 그때부터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말을 못 꺼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지자체들하고의 어떤 문제, 그 지자체들끼리 문제가 좀 들끼리 크죠.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사실 얘기를 꺼내도 예.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 그렇죠. 이전이라든가 그렇죠. 뭐 세종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부 의지대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사실 해수부가 이번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의지가 네. 있을만 하는데 네, 잘 못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일단 의지 부분도 저는 약간 지켜보자는 생각이 있는 거고 네. 사실 국회를 움직이는 게 더 쉽거든요. 대통령실보다는. 어떤 면에서요? 보안 문제가 조금 그나마 덜하기 때문에. 네. 사실 S1 지구 세종에 S1. S1 지구라는데 네. 국회 분원하고 대통령 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자리는 일단 비워놓은 거죠. 꽤 크게 비어 네, 있어요. 네. 근데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하 방공부터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그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아, 국회가 좀 더 그나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네. 그건 법 하나 뭐 단계 올라갈 때마다 몇 년씩 걸려요. 네. 그건 약간 국회의원분들이 좀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가라는 좀 의심을 하게 하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몇 개의 상임위 빼놓고는 세종의사당에 이전하기로 된 거 아닌가요?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긴 가는 건데 네. 언제 가실 겁니까라는 질문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사실 의지가 있으면 금방이라도 옮깁니다, 진짜로. 세종의사당 그러면은 그 땅은 있고 네, 있습니다. 이제 꽤 넓게 그 잡혀 도면도 있어요.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예, 맞죠? 있는데 네. 그럼 자꾸 아직 이렇게- 그 착공은 들어가진 않은 거고요. 예, 아직 제가 얼마 전에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다녀왔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냥 벌판처럼 황무지처럼 남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 자체가 또 일자리를 만들 수도 맞습니다. 있고 하지만 또 문제는 교통망이 이제 확충이 돼야 된다는 게 네, 가장 맞습니다. 그 선결 과제일 수도 있을 텐데 그 KTX 세종역 신설 이것도 한참 논의가 되다가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다는 게 이제 무산 또 됐다는 말씀이죠. 무산은 아니고 이것도 언제나 화두입니다. 음. 언제나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교통망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세종시가 결국은 충청도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충청도를 위해서는 KTX 세종역이 없는 게 나아요. 충청도니까 대전에도 있고. 대전, 청주, 청주? 세종인 건데 네. 오송은 KTX. 오송이 청주죠. 아, 네, 네, 네. 그리고 오송역에 내려서 한참 또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야 도착할 수 있는데 네. 보면 저도 이제 그쪽 기관에 많이 강연을 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간 서울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다가 네. 힘들어서 여기 머물기로 했다고 세종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구가 느는 거죠. 네. 그런데 교통망이 좋아지면 네. 다시 출퇴근할 거예요. 아. 그러면 인구 쭉 빠질 겁니다. 지금 40만 좀 위아래인데 네. 아마 저는 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거라 봐요. 저도 세종 정부청사 쪽을 가려면 가시면 이제 내려가지고 한참 이제 타고 그렇죠. 가야 돼요. 그런데 BRT 나- 세종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외지인들이 하는 거고. 특히 서울 사람만 네, 서울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역 충청권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세종역이 생기면 또 상대적으로 죽죠 거기가. 가라앉죠.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할 수도 예. 있겠네요. 특히 그리고 세종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세종 자체는 원래 충청남도 영기군이 메인이에요. 네. 근데 오송은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오송역을 포기해버리면은 네. 충청북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세종역이 만들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네. 오송역, 세종역, 공주역 간이 너무 짧아지면 아, 그 그럼 간격도 정차가 이렇게 자꾸 되면 네. KTX가 느려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송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공주를 폐역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산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진전되기도 예, 어려운.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네. 대통령 분실이 만들어지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나 총리는 네. 보안을 위해서 철도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능한 건데 네. 국회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세종의 대통령 제2집무실이 만들어지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진다면 네. 지금 이제 가정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저기 무슨 설계가 다 나온 것도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청사진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종의 행정수도 이전과 비슷한 효과를 그렇죠. 가져오나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1년에 몇 달이라도 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붐업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국회만 가지고는 좀 불안정한 것 같은 게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분들이 네. 임기를 셋으로 쪼개가지고 네? 그러니까 1년에 순환을 네. 4개월은 여의도, 어. 4개월은 지역구, 4개월은 세종에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특히 국정감사 같은 걸 세종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 할 거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네. 대통령은 1년에 짧게라도 어. 거기서 뭔가 회의를 주최한다는 만으로도 상징 효과가 큽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세종역이 만들어질 거고 예. 결집표가 생길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다면 세종역의 실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거고 예. 뭐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세종의 이른바 상승도 네.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그 잠깐 그 해양수산부 예, 뭐 예.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그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시동을 걸어서 실제로 이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게 한 2010년도까지 그래서 계속 10여 년대 계속 됐던 천천히 거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 지금 2차는 그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보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88개 정도 기관이 간다라고. 아, 그래요? 예, 그건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원래 지난해 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너무 정변이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서 네. 거기 플러스 중앙에선 그렇고 지방은 뭐를 어디에 줄 거냐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네. 이번 해수부 건 같은 경우는 2차 공공기관 이전하고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일단 정부 기관이고 네. 하나는 서울 경기에 있는 거를 이른바 지방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른바 지방에 있는 것도 지방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해양수산부를 꺼내고 분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지방선거 내년 6월인데 네. 그 전까지 보낸다라는 게 확정이 되고 후보가 나온 것까지만 시간표가 만들어지면은 거기부터 후보 공모한다 어디로 보낼지 네. 손들어 보시라. 네. 그것까지만 되면 저는 큰 성과라 생각하는 거고 네. 정부 부처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도 해양인 도시니까 부산에 보내면 되지 않냐인데 한국의 해양은 삼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세종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접근하기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라든지 외교부, 여가부 같은 부서들이 있는데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울에 있으라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명문하지 말라고요. 산업은행은 뭐 서울에 본사를 예, 예. 둔다 그런 이런 걸 식으로. 바꿔야 되죠. 특히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는 게 계룡시가 네. 정말 국방부를 오라고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리는 있습니다. 3군도 다 가 있고. 네. 그러니까 국방부 본부만 모으면 되는데 네. 지금 법이 서울에 있어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공무원들 보면은 특히 약간 많은 분들이 국방부가 인기가 낮은 부서인데 네. 뭐 냉정하게 꽤 많은 지망을 하세요. 서울을 안 떠날 거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을 바꿔서라도 옹분해겠다. 그걸 누가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해수부 옮겼듯이 네. 대통령실이 옮기고 이 여당이 지금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정말 옮기려고 움직이신다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능하네요. 요즘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의지가 좀 강하지 않다. 근데 그게 이분들이 뭐 착하고 나쁜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고 네. 지역 간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갈등이 네. 보면 같은 당이라도 예. 지역구가 다 다르잖아요. 이 조율이 어려운 거예요. 이번 해수부 건 같은 경우도 요거 세종에 있는 걸 부산에 보내는 건데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충청도 지부하고 경남 지부가 입장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해양수산부의 그 노조의 네네. 반대는 지금 큰 거예요. 그래도 뭐 일단 간다. 네. 우리 처우라든지 어떻게 줄 거냐라는 거 협상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부산에서는 좋아하겠죠. 오면. 좋아하죠. 네. 저는 크게 동남권이라 생각하는데 온다니까 당장 마산, 창원에 있어도 왜 우리 오지 큰 도시인 부산에 가냐는 얘기도 있고 네. 아마 내부 교통질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부산은 찬성하고 있죠. 네.
어쨌거나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아주 필요하다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제 주변 지인들 중에도 공공기관 다니다가 이전하니까 사표를 낸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럼 그 사표 낸 만큼 그 현지에서 새로 취업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지역 청년들에게 네, 일자리 생기는 제공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사람들을 가라 그러면은 안 가지만 그쪽 분들에겐 새로운 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 전 아주 강력한 부모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수도권에 공공기관 절반 가까이가 있다면서요? 전체 맞습니다. 331개 가운데 찾아보니까 154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몰려 있다니까 네. 공공기관도 결국 이제 수도권 과밀화인 그렇죠. 건데 공공기관이라고 다 수도권에 위치할 필요가 꼭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또 들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네. 이제 추진해서 다 이전할 때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죠. 그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득이 있으면 또 실도 있었을 것 같고 명암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보고요. 득이 없진 않은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 경기 출신들이 사표를 내면서 그 자리들을 현지 젊은이들이 채웠다라는 건 득인데 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도시 설계를 잘못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또 지역 간의 또 균형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지역들이 있으면 대충 중심에 시청이든 군청이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붙여서 만들었으면은 네. 아무래도 좀 여러 교통 문제라든지 인프라가 좋았을 텐데 그걸 다 누릴 수 있고 예. 시너지 효과도 있을 맞습니다. 수 있었을 텐데 그 공동화도 맞고 근데 혁신도시 보면 약간 그 어떤 시나 도 경계 이런 데 좀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도끼리 싸운 것도 있는데 네. 그 옆에 도시끼리 싸운 거예요. 아. 뭐 구미 김천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강원도 네. 여기는 딱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네. 도시 안에 네. 효과가 나거든요. 네. 근데 김천 구미라든지 또는 저 충북 혁신도시 네. 음성 진천 사이 아. 그러다 보니까 바라도 교통이 교통도 좀 안 좋고 어. 인프라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서울 경기 사람들이 오길 바랬던 건데 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빨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중심지들이 쇠락해버린 현상이 일어나죠. 아. 아파트 갈아타게 돼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서. 아. 그래서 이 결국은 저는 지방 소멸 얘기 나올 때 네. 혁신도시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가보면은 이렇게 중심 구 이전의 중심에서 네. 멀리 가다가 갑자기 툭하니 어떤 도시가 하나 나타나요. 그렇죠. 좀 단절됐다는 느낌을 맞습니다.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다 가본 건 아니라서.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충 원주 정도 빼고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 사례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원주라고 저는 보시는 원주라고 거예요? 봅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따져볼 면은 있는데요. 우선 원주란 도시 하나에 기존 구도심에 붙여서 지었다는 거는 잘한 건데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기서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그것 덕분에 성공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온전히 혁신도시의 효과인가를 따질 필요는 좀 있다. 네. 이런 질문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수도권에 있지만 네. 지방에 가도 괜찮을 예. 공공기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딱 꼭 집어서 말씀하시긴 좀 불편하신가요? 어떨까요? 제가 요즘에 지자체 많이 초청을 받는데 특히 이제 시장님들이 부를 때는 선거철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 지난해 청송에 다녀왔어요. 청송 교도소에 있는. 경북 청송. 예, 맞습니다. 네, 네. 청송은 인구 소멸 직전 지역인데 아, 그 정도예요. 예, 교도소 경제, 규정 경제로 다시 부활한 곳이거든요. 진보면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해요. 당연히 국가를 희생한 거니까 그만큼 대가를 드려야죠. 어떻게 교정 경제가 됐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교도소가 만들어지면은 네. 교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각종 이제 그 검찰이든 경찰이든 필요한 거죠. 아하. 사법부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꽤 경제가 흥성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가서 근데 기존의 청송읍보다 군청에 네. 있는 읍보다 진보면이라는 데인데 네. 진보면에도 경제가 좋아요. 아. 그래서 가서 말씀드려요. 이제 서울 경기권에 아직도 숨어 있는 사법 관련 시설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잘 챙겨 보시라고 내년 지선을 향해서 이게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잘 숨어 있는 이런 무슨 연구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거기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한 거기 때문에 네. 군부대라든지 네. 교도소 이런 지역들에는 특히 좀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네로라 하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1차에 많이 가지 많이 않았습니까? 아까 이제 그 지역에 그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핵심 인력,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만둬서 오히려 또 그런 좋은 인력이 유출된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인력이 서울 경기 사람
사람만 좋은 인력이냐라는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네. 우선 있던 분들이 나가는 거는 타격이긴 하죠. 뭐 국민연금 그런 사례도 그 말씀 그렇습니다만. 드리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건 저는 과도기라고 봐요. 예. 결국은 그거를 알고 들어오는 분들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결국은 언젠가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 지역의 특수성하고 잘 매칭한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게 그게 이제 지역 살리기라든가 기업 유치까지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맞습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3면이라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능한 게 어떤 조합이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산림청 같은 경우는 강원도라든지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숲이 많으니까. 맞죠. 확실히 제일 관리할 산이 많으니까 환경부라든지 네. 또는 여기 원고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 네. 또는 마사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라북도나 남도에 가도 좋은 거죠. 우리 그쪽에 종축장이라든지 네. 종축장이라 그러면 이제 동물들의 종자 보존하는 네. 이런 지역도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에 농협이 같은 경우는 있는 게 맞죠. 농협 수협 같은 것들은. 네. 이런 농수산물 유통공사 같은 경우도 호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라북도도 더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좀 이제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오셨을 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해야죠. 이제까지는 그냥 중앙 정부에 대해서만 보내라. 보내라 입장이었어요. 그게 네. 아니라 와주십사라는 조금 더 그런 서비스 정신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누가 지역 지역에서 그렇죠. 지역 네. 차원에서 네. 그런 입장을 보여주시면 아마 이번 해수부 같은 반발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어쨌거나 정부는 지금 공공기관 2차 그 지방 유치에 대해서 강력한 네. 의지를 보이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내년 앞두고 지자체마다 이제 유치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이제 이래요. 항상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좀 잊혀지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선거가 또 돌아오고 또 잊혀지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걸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망과 기대 그렇죠. 이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난하게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선거용으로 그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공약이 되지 않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행정가들의 의지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기보다는 바람으로서 이번 지방선거가 좀 중요하다 보고요. 지방선거 전에 뭐를 어디에 보낼 테니까 후보를 정하겠습니다까지는 나와주길 바란다.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네. 그래서 후보를 공모합니다까지만 나와주면 네. 돌릴 수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때부터는 손 드는 순간 이거를 뺄할 수는 없습니다. 1차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던 예, 건가요? 그 정서상. 정서상. 네. 그거를 되돌리는 건 정말 많은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해주신다면 네. 이건 이 정부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아, 만약에 이번 지나버리면은 다음은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그건 이제 임기 후반입니다. 네. 신 대통령께서. 네. 그건 너무 후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약간 책임감이 얕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언제나 그랬듯이 좀 그건 좀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초기죠. 임기 초기 그렇죠. 때 그렇게 그렇죠. 강력한 의지를 맞습니다. 보여주고 네. 되돌릴 수 없는 그렇죠, 비가역적으로 그렇죠. 되는 맞습니다. 순서까지 해놓으면 맞습니다. 조금 더 의지가 확실히 맞습니다. 천명이 되고 또 그렇죠. 한 걸음 앞으로 그렇죠. 나간다. 더 이상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네. 구체적으로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는 스케줄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야 설 밥상에 올라오고 그건 이제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래요.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네. 바라시는 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뭔가 개발이 된다, 그렇죠. 유치가 된다 하면 설 지금 추석인데 그렇죠. 설 밥상에서 야 이제 우리 뭐가 온다 이러면서 그렇죠. 또 이게 자칫 원하지 않던 투기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벌써부터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1차 공공기관 이전 바람에 강남 집값이 올랐다는 게 거의 통설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지역의 논리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 청년들 많이 오라고 하잖아요, 지역에. 근데 막상 그 동네 유지분들은 아들, 딸들을 고향으로 안 부르더라고요. 그거를 실패로 보더라고요. 네. 그 성공한 아들, 딸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좀 정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강남에 집 사주고 하는 보상받아서. 아. 그 정서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풀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고비다라고 받아들이신 게 어떻겠는가. 네. 이게 그 국가가 막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는 묵더라도 네. 그 주변 지역을 기대 심리로 구입하겠다는데 어떻게 네. 막겠습니까? 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걸로 막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고 이제 하는데 네.
아니, 완전히 이제 거래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주변 옆을 개발하겠다는데 네. 못 막는 거죠. 오히려 투자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수용되는 데보다 그 수용되는 옆이 더 맛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 여러 가지로 뭐 밥집을 하든 뭐라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위례 신도시 사례가 그런 건데 네. 위례 신도시를 개발한 이유가 1차 혁신 도시 만들고 할 때 너무 그런 사폐가 컸다 보니까 네. 군부대 같은 국가 시설을 빼면은 그나마 그 보상금이 덜 풀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위례 신도시가 군부대가 많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거기는 군부대를 2천으로 많이 보내고 아. 그리고 개발한 게 위례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위례가 송파하고 송파하고 경계, 하남하고 붙어 성남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성남에는 군부대가 많았던 건가요? 예, 어디가 많았던 거기 거예요? 전체적으로 군부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걸쳐 있는 곳이었어요. 네. 미군 부대도 있었고 네. 지금도 일부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효과를 해서 그나마 좀 눌렀던 거고. 근데 이번에도 이거 이제 도시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뭐 예를 들어 예비군 부대라든지 네. 많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나마 우려하신 부분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역 균형 발전, 서울 집중화를 막고 좀 지금 서울 집중화가 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되면서 주택 가격도 너무 많이 그렇죠. 오르고 그렇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적으로 지역은 또 타격받고. 예, 받고 너무나 이제 초양극화가 그렇죠. 이제 이 작은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고 또 지방의 어떤 경제 활력도 살리고 하려면은 방향성은 맞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를 위한 어떤 추진 동력을 정부가 좀 의지를 갖고 해야만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은 여당하고 대통령이 같은 당이고 네. 특히 여당이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설계만 잘한다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기대는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대통령 세종집무실 또 세종 국회의사당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앞으로 어떤 지형이 펼쳐질지 이제 대략 어떻게 짐작들은 좀 하실 텐데 이럴 때 그래서 투자자들이라기보다는 뭐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에 고향이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떤 걸 좀 주목하고 보시면 좋을지 예,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은요. 그 너무 원론적입니다만 아마 2차 공공기관은 1차 때는 말하자면 도시와 도시 사이에 황무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네. 그게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요즘 방침은 가급적이면 구도심을 원도심에 보내거나 네. 붙여서 짓는다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외곽에 땅 뭐 개발 붐이 있다. 여기 온다 카더라. 네. 이런 건 좀 배제하시고 네. 아마 연말 연초쯤에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어느 기관들이 대충 어디 올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때쯤에 그런 좀 뉴스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남의 말 믿지 말고 부동산 가지 마시고 네. 본인이 검색하시다 보면 흐름이 잡히실 겁니다. 네. 그럼 거기를 이제 꼭 투자 안 하더라도 네. 그 주변에 집을 산다거나 뭐 빌라를 산다거나 아마 좀 실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어느 지자체가 어떤 걸 유치하려고 하는지 약간 밑그림이라든가 무슨 정보 같은 걸 접하신 게 있나요? 예, 이미 대통령 선거 때부터 네.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아마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네. 연말쯤이 될 것 같아요. 추석 지나고. 네. 지금은 여당이 다른 데 좀 바쁘셔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다른 데가? 이제 뭐 검찰청 문제 같은 거 이쪽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아주 요 지방의 이전 문제까지는 관심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네. 아마 이거는 그 아래서도 위로 올라오는 바텀업식으로 아마 연말쯤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뭘 달라라든지 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정부가 이제 각 공공기관별로 뭘 보낼 거고 이제 희망하시는 분은 손 드시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때쯤부터는 뉴스 검색을 열심히 하시라. 아. 많이 들으시고. 네. 네, 오늘 그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도시 문헌학자이시고 우리나라 국토 끝에서 끝까지 늘 발로 뛰면서 지켜보시는 분이잖아요. 또 역사도 오래 공부해 오셨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 몇 년 뒤에 소멸할 지역이 어디냐 이런 식의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저 가혹한 질문이죠. 네. 근데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가지 마시라. 한국은 중앙집권 국가다 보니까 지자체가 파산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땅이든 바다든 관리해야 될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지신 지역 있으시면은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읍소재지 면소재지 정도에 들어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되는 거는 우선 뉴스
성경 뉴스도 많이 들으시고 네. 검색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들 놀러 가시잖아요. 열차로든 자가용이로든. 네, 네. 그때 가실 때 댁에서 포인트까지만 딱 고속도로 타고 가지 마시고 그 목적지 주변에 읍사무소 면소재지 이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아, 네. 그러다 보면 몇 군데 다니시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여기는 활력이 어떻고 네. 그리고 뭐 경기도 바깥은 전부 뭐 지방 소멸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충청남도 천안 아산, 네. 충청북도 청주 음성 진천 네. 이런 곳은 미래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투자가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 중소도시는 시보다 군이 더 활력이 좋다고.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렇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직접 가보시라. 네. 이게 이제 답사가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남들이 말하는 카더라 이런 네. 데 휘둘리지 말고 내 눈으로. 서울 수도권만 그렇죠, 그렇죠. 고집하지 맞습니다. 말고 자기 여력과 자기 어떤 평상시 어떤 철학과 이런 거에 맞는 그런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이런 뭐, 말씀. 언론이 그렇습니다만 현지에 네. 가면 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문화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